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TV입니다. 드디어 2022년 1회 추가 경정 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2월 23일부터 바로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추경안 주요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소상공인 지원, 두 번째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지원, 세 번째 방역지원 분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국회 확정이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되었는데요. 추경 규모가 정부안 14조 원에서 16.9조 원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인데요. 손실보상 보정률이 80%에서 90%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식당, 카페 등 밀집도 완화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입니다. 간이과세자 매출 감소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연매출 10억, 30억 원 숙박 음식점업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문화예술 맞춤형 종합지원, 돌봄지원 등이 확정되었습니다. 방역지원 분야입니다. 중증환자 병상 확보, 치료제 추가구매,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 취약계층 등 자가진단키트 지원, 방역인력지원 등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집행계획을 보겠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은 신속지급 신청 지급 개시는 2월 2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확인지급 신청 지급 개시는 3월 첫째 주에 시행이 됩니다. 21년 4사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입니다. 보상기준 의결은 2월 23일, 고시행정예고는 2월 넷째 주에, 신속보상 신청 지급 개시는 3월 첫째 주에 시행이 됩니다. 사각지대 보완 분야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사업공고는 3월 초에, 기수급자 지급은 3월 중순에, 신규 신청자는 3월 말에 신청을 받고 5월 중순에 지급을 개시합니다. 법인택시 버스기사는 지자체 사업공고는 3월 초에, 지원금 신청은 3월 중순에, 그리고 지급 개시는 3월 말에 시행을 합니다. 돌봄 지원입니다. 요양보호사 한시수당은 4월 초에, 장애인 활동 지원은 3월 중순에, 가족 돌봄 지원은 3월 말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원 대상은 21년 10월 1일 이후에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 시설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약 90만 개가 해당이 됩니다. 지원 금액은 피해 규모에 비례한 차등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크게 인상이 됩니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서 손실보상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21년 11월 칸막이 설치를 포함하여 밀집도 완화 조치를 이행한 식당, 카페, PC방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지급 절차입니다. 별도 서류 없이 기존 행정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신속보상을 하고요. 개인별 증빙서류를 활용한 온라인, 오프라인 확인보상도 같이 시행을 합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을 업체당 300만원씩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등 332만 개가 대상이 됩니다. 과세 인프라로는 정확한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서 매출 감소 요건을 확대하여 10만 개 간이과세업체가 추가 지원이 됩니다. 기본사항을 보게 되면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월별 매출 감소가 확인이 되면 지원 대상이 되고요. 간이과세자 역시 19년, 20년 동기 대비 21년 연간 매출 감소 확인이 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연평균 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에 해당되는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2만 개를 지원 대상에 추가합니다. 주요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지원 기준은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출 감소가 확인이 되면 지원이 됩니다. 지원 규모는 업체당 3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지급 절차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온라인 간편 신청을 하게 되는데 2월 중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 분야인데요.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이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지원 대상을 보면 방과 후 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고, 프리랜서 68만 명입니다. 지급 절차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기수급자 56만 명은 별도 심사 없이 추가로 50만원을 지급하게 되고요. 신규 12만 명은 소득 감소 심사 후에 1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상시 근로자로 가입된 경우는 제외가 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택시, 버스 기사에게 소득 안정자금이 1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법인 택시는 어려운 택시업계 업황 등을 감안해서 법인 택시 소속 기사를 대상으로 소득 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버스기사는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대상으로 소득 안정자금 1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동직종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50만원 수준의 추가 지급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 맞춤형 종합지원사항입니다. 문화예술 활동입니다.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서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10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방역 분야입니다. 소규모 공연장 방역 지킴이 및 여행업계 휴직실직자를 활용해서 관광지 방역 지원을 하게 되고요. 제작 지원입니다. 방송 영상 콘텐츠 제작 인력, 영화 제작 배급 인력 등 콘텐츠 제작 지원을 하게 됩니다. 돌봄 지원 분야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반복되는 코로나 진단검사 고충 등을 고려해서 요양보호사에게 20만원 수당을 한시 지급하게 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 확진으로 돌보미가 함께 격리 시에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서 활동 바우처 단가 1일당 48,000원씩 한시 가산 지급하게 됩니다. 가족 돌봄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세에 따른 휴원, 휴교 등을 대비하여 가족 돌봄 휴가비 1일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와 같이 22년 1회 추가 경정 예산에서는 지원금 폭을 대폭 늘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대상이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신청을 해보시라고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한번 선정이 되면 끝까지 지급이 지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힘드시더라도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동영상 주제는 22년 1회 추가 경정 예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